의학적으로 제 심장은 정확히 10분간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절망하며 오열했죠. 하지만 그 10분 동안 저는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더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모든 것이 꺼지는 암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세계의 시작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른바 임사체험을 고백합니다. 인종, 종교, 연령을 불문하고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적인 현상,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빛, 육체를 벗어난 자유로움,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오늘 우리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알프레드 에이어를 비롯해 과학의 경계를 허문 수많은 이들의 실제 증언을 통해 죽음 그 이후의 여정을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실존을 증명하는 단서일까요? 평온함과 통증의 소멸. 모든 짐을 내려놓다.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순간 체험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압도적인 평온입니다. 교통사고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툭 하고 전구가 꺼지듯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 있다가 따뜻한 욕조로 들어간 것 같은 안도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체이탈. 나를 내려다보는 나. 다음 단계는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을 천장에서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알프레드 에이어는 평생 논리 실증주의를 고수하며 사후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에이어는 1988년 폐렴으로 심정지가 왔을 때 밝은 빛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떠나 우주적 공간을 유영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경험은 나의 가장 확고한 무신론적 신념조차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터널과 빛, 이끌림의 시작. 이후 체험자들은 어두운 터널이나 통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터널의 끝에는 지상의 그 어떤 광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이 멀 정도로 밝지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빛은 거대한 지성체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체험자들에게 깊은 환대를 건넵니다. 인생 리뷰 360도의 파노라마. 임사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생 리뷰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3차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선택이 스쳐 지나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가해자인 동시에 상처받은 그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도 그 사람의 심장이 되어 체험합니다. 저는 제가 성공했던 순간보다 길 가던 아이에게 웃어주었던 사소한 순간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빛을 발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느냐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반론과 미스터리의 대립, 과학적 가설, 뇌의 마지막 불꽃. 물론 주류 과학계는 이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저산소증이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 환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DMT 분비는 죽음 직전 뇌에서 분비되는 천연 환각 성분이 시각적 왜곡을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측두엽 자극은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받을 때 유체의 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반박 불가능한 사례,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맹인의 시각 체험입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임사체험 도중 수술실의 가위 색깔,
의사의 신발 모양, 병원 옥상에 버려진 신발의 브랜드까지 정확히 맞힌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본 것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원거리 정보 습득이란 심정지 상태에서 옆방 가족들이 나누던 은밀한 대화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하고 깨어난 뒤를 증명한 사례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귀환과 삶의 변화. 체험자들은 대개 어떤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강이거나 담벼락이거나 혹은 단순한 느낌의 장벽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직 네 차례가 아니다. 너는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강제적 귀환의 고통 아이러니하게도 임사 체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그 평화로운 빛의 세계를 떠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육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좁은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가치관의 완전한 전도. 돌아온 이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상실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명예나 부보다 인간관계와 사랑, 지식의 습득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심리적 치유.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풀립 하나에도 감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알프레드 에이어는 체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나의 생각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사후 세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인생 리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후회가 아닌 따뜻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가장 소중한 여행길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훗날 아름다운 파노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